캡 인베스트라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투자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금융기관에서 PB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낸 컨셉입니다. 그래서 캡 인베스트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러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그 사전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2020년 4월 29일 날 그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문짝하게 신뢰의 위기에서 WM 시장, WM이라는 게 뭐냐면 자산관리 시장이라거든요. 자산관리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 됐고, 그 원인에 보면은 왜 대체 투자 펀드들이 굉장히 손실이 컸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인 펀드라고 하는 거죠. 이제 라인 펀드가 엄청난 손실을 일으키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근데 라인 펀드 말고도 무슨 해외 금리 DLF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 상품에서 큰 손실이 나서 큰 손들이 이 WM 시장, 자산관리 시장을 떠난다, 이런 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손실을 받느냐, 그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저금리 구조화에서 금융상품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은행 금리가 1.5% 정도 되나요? 이제 그 정도 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5% 정도 금리에 만족을 한다면 이런 상품에 가입을 안 하겠죠. 그러나 1.5% 금리에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전기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보다는 좀 높으면서 안정성이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을 사람들이 찾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좀 더 복잡화된 그런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TRS 거래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TRS 거래가 무엇인지 알고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몇 프로나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ELS, DLF, ELD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런 용어들의 차이점을 알고 있을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금리 10%대는 이런 상품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10%짜리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으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니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좀 더 거기에 다양한 금융기법을 혼합한 그런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다단한 금융상품을 나오는 것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는가, 이제 그런 관점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는 뭐 이런 상품을 가입을 안 해 하면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길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정기예금 1.5%짜리인가요? 한 1%대 금리에 만족하고 놔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나는 정기예금 금리로는 좀 만족을 못하고 그보다 좀 더 높은 좀 그 금융상품 또는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요.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이렇게 잃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입니다. 셀트리온이 2020년 2월 초에 18만 2천 원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2020년 4월 말에 21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5.6%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돈을 잃었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기왕이면 나는
돈을 버는 쪽으로 제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잃는 쪽보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이해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의 이제 트렌드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향후에 일어나는 트렌드를 알게 되면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P&E 솔루션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고요. ITM 반도체라는 것은 알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주식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알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이런 복잡한 금융상품을 모르더라도 구조를 몰라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를 나 혼자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선행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돈을 받고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이런 사이트들이 성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이트에 본인이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자 고민하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투자 모임을 갖고 그 투자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돈 120만 원씩 내는 그런 데다 돈을 내지 않고도 많은 정보와 또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와 이런 거를 알고 또 금융상품도 그런 복잡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 번씩 걸러지고 또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도 한번 걸러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요즘에는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동창들이라든가 또는 선후배들이라든가 이 모임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뜻을 맞는 분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투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캡 인베스트라는 것은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이고요. 핵심은 투자 모임을 지원하는 그런 한 업을 한번 해보겠다. 업보다는 이제 그런 영업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고요. 증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PB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내부 시설을 이용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게 지금 고객분들이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게 투자 모임을 선택을 해서 그 투자 모임에 따라서 모임도 갖고 서로 토의도 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C반이라고 했는데 C반은 코스트를 비용 부담을 하는 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런 뭐 120만 원 정도짜리의 그 수수료를 받고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어떤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단체에 혼자 그 120만 원을 부담하고 그런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뜻이 맞는 사람들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비용 분담을 해서 좋은 그런 단체를 찾아서 그런 좋은 단체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정보라든가 또 그들이 보고 있는 향후 트렌드라든가 이런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A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어버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금융상품 주식이 아닌 금융상품 쪽으로 보면은 보통 요즘에는 1억 이상이 정도 돼야 그 소위 말하는 뭐 여러 가지 펀드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1억 이상 금융 자산들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이 아닌 뭐 단기 확정금리 상품인 뭐 채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이분들끼리 또 별도로 어떤 모임을 가져서 그 나온 금융 상품에 대해서 또 나온 단기 채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뭐 돌다리도 두들려 간다는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 A반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B반은 뭐냐면은 뭐 베이직의 약자로서 B반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최소한 1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로 로서 모여서 어떤 투자 대상, 그게 뭐 주식이 됐든 다른 금융상품이 됐든 투자 대상에 대해서 서로 공동 협의를 해서 이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모임을 구분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모임에 합류를 해서 자기의 어떤 그 금융자산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 향후 트렌드에 맞는 그런 투자 활동을 하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모르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혼자 모르고 어떤 주식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거나 이제 그러는 것보다는 뭐 이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런 모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가 발달돼서 각종 모임이 카톡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찾으시면 주변에 이런 모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어떤 시대의 변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카톡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서로 모이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카톡이라든가 또는 화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공동 회의를 하고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활발히 이루어질 걸 보고 있는데 그런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뭐 오프라인 때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을 하면 뭐 좋지 않겠나 그 생각해서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모임 장소 뭐 요걸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이제 센터에 그러한 장소가 한 3곳 정도 있고 또 본사 그 대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한 6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대회의실인데 그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제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유로로 그 보는 어떤 투자 관련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 관련된 사이트도 있고 펀드 관련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유로로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제가 드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1억 원 이상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은 세무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중장기 투자에 대한 그 니드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세무사분과 일단 협의를 거치고 거기보다 더 해결할 수 없는 더 높은 단계의 세무적인 문제는 이제 저희 선배분 한 분이 국세청에 계시다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소개해 드려서 좀 도움을 받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종목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그 애널리스트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 굉장히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뭐 자리를 주선해 준다든가 또 그분들의 어떤 추천한 종목을 소개해 준다든가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재로서는 뭐 이 정도 단계인데 이게 좀 모임이 더 활성화되면 더 많은 그 기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 단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을 연결해서 더 많은 뭐 금융 서비스 말고도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끔 이 업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은 향후의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그 트렌드를 혼자 읽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의를 하면서 그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읽는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임 장소는 제가 지금 사진으로 찍어봤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친한 뭐 지인들끼리 이렇게 담소하듯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장소도 있고요. 또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런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저희 투자 관련된 유료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뽑아서 저 프린트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 토의를 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캡 인베스트의 주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상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용어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누군가가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적으로 지금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 또한 혼자 하기엔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모임이, 이 투자와 관련된 모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투자 모임을 이제 지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서 이 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연락처를 주시면 만나서 상의를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